이건 시마다라는 일본 개그맨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에게는 딱히 모아둔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개그맨 후배가 한 명 있었다나 봐요. 그런 후배가 벼랑간 시마다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사를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의 지갑 사정을 뻔히 아는 시마다는 조금 황당했어요. 이사 비용을 감당할 처지가 아닐 텐데 무슨 수로 이사를 하겠다는 걸까? 의문이 든 시마다가 대체 어디를 갈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싸요. 아니, 다른 집들보다 10배는 더 싸다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잔뜩 들뜬 목소리로 후배는 소리쳤어요. 그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1인 가구 거주지로 유명해진 건물로 간다더군요.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들은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 본인이 계약한 집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흔하잖아요. 너무 저렴한 집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어느 국가, 어느 시기에도 통용되는 법칙이죠. 시마다는 월세가 너무 싸니 불안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후배는 그 싼 월세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걱정 섞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후배와 중개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성사된 상태였지만 무어라도 꼬투리를 잡아 무효로 돌릴 심산이었죠. 일본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은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는 중개인이 무언가를 숨기는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중개인 말로는 그 집에 1년간 4명의 임차인이 존재했다더군요. 수상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그중 3명은 이주가 채 되기도 전에 도망치듯 이사하고 다른 1명은 입주를 하고 약 2주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시마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집에 대체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후배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중개인은 그 무엇도 속이지 않았어요. 2주라잖아요, 선배. 2주만 버티면 되는 거라고요. 시마다는 결국 말리지 못했고 후배는 곧 이사를 했습니다. 후배가 이사를 한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시마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와, 선배. 이 집 진짜 위험해요. 제가 자다가 깼는데 새벽 2시 22분인 거예요. 신기하죠? 와, 씨.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유치원 애들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에?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소리야 싶어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헛걸 들었나 싶어서 창문을 닫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닫자마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단 쪽에서 사람 올라오는 소리도 들리고 위험해요 진짜. 시마다는 쉴 새 없이 쏟아내는 후배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얼른 이사를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 말했답니다. 하지만 후배는 이 정도는 괜찮다며 이내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2주를 못 버티고 나가는지 알겠다며.
그 전화를 한 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2시 22분에 잠이 깼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계단을 밟는 소리도 함께였죠. 그 순간 후배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계단을 매일 한 칸씩 밟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올라오는 존재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2주가 되면 전부 다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의 집은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쯤 되면 집을 포기할 만도 하건만 후배는 개그 소재가 생겼다며 또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꾸 억지를 쓰는 후배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있겠나요? 그렇게 2주째 되던 날 후배는 공포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시마다에게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분명 그동안 한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났는데 어제는 계단 쪽에 성인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나면서 위아래로 우두두 뛰더니 곧이어 집 문을 쾅쾅 두들기더래요. 지난밤 내내 그 소리에 잠을 못 이루다 겨우 날이 밝자마자 선배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요. 결국 시마다는 다른 후배 몇몇을 불러 모아 이삿짐 싸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그 집에 대체 무슨 수로 더 살겠어요. 아무래도 집 자체에 얽힌 이야기들이 공포스럽다 보니 다들 부적 몇 개를 챙겨와 몸에 붙이고 시작했대요. 한참 짐을 싸다 보니 오후 7시가 넘어 어둑어둑해졌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끝내려 모두들 다급히 몸을 움직이는데 벼랑간 픽하니 전기가 나갔대요. 시마다와 사람들은 차단기를 올리라며 집주에 있는 후배에게 외쳤지만 끝없는 어둠 속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와중에 괴로운 신음소리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흘러나왔어요. 후배였죠. 핸드폰 조명으로 그를 확인한 시마다와 다른 이들은 다급히 그를 업어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캑캑거리는 그의 모습은 상태가 영 심각해 보였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다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적을 챙겨왔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 후배의 기도에는 그 부적들이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뭉쳐져서 박혀 있었답니다. 질식사의 위험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런 일을 겪은 후배가 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죠. 결국 그는 개그맨 생활을 접었답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대체 그날 저녁 그 집에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인지, 또 후배 이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을지, 시마다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